토픽 읽기 점수 어떻게 빠르게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글을. 주제 찾는 문제나 빈칸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 한다. 그래야 내용 읽기 문제, 순서, 문장 넣기 문제를 천천히 다 읽어보고 풀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제 순서를 맞추는 문제나 아니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찾는 문제들은 사실 조금 정확하게 읽어봐야 돼요.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네.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수록 틀릴 확률이 줄어들어요. 다음 중 맞는 내용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급해서 1번, 2번 하고 체크했어요. 그러면 맞을 수도 있지만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읽는 게 중요하니까 주제 찾는 문제, 빈칸 문제를 빨리 풀고 시간을 아껴서 나머지 문제에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을.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은 주제 찾는 문제나 빈칸 문제 어떻게 빠르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오늘 팁을 보내드릴게요. 자, 특히 이 주제 찾는 문제랑 빈칸 세우기는 절대 단어 뜻을 다 몰라도 괜찮고요. 그리고 빠르게 이해하면서 읽고 답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꼭 다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빠르게 이해하면서 읽으면서 답이 나오면 바로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단어 뜻은 무시하거나 추측하면 돼요. 뒤쪽에 나오는 문제인데 44번, 45번 두 문제를 풀어야 돼요. 44번은 주제 문제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 넣는 문제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혹시 무엇을 먼저 풀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팁은 빈칸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주제 문제를 풀어라 해요. 네. 자, 빈칸 문제를 푸는 팁 지금부터 조금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으로 토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글의 구성이에요. A, B는 A 다시 그리고 B 다시 네, 비슷한 A, B이다. 아니면 A, B는 not A, not B이다. 이 구성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 빈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지만이에요. 하지만. 네, 이렇게 하지만이 들어와 있으면 꼭 하지만 문장에 앞문장이나 뒷문장이 중심 문장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예법은 A. 땡땡땡땡 잘못된 예법이 전해져 온 것이다. 하지만 앞문장을 한번 읽어보니까 성대하고 까다로운 제사둔비 탓에 유교 예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유교 예법을 비판하다예요. 네. 그래서 유교 예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지만 유교 예법을 비판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뜻이 나와야 돼요. 유교의 본 뜻을 살리지 못한 잘못된 예법이 전해져 온 것이다. 그 비판이 잘못되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 문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나온 문장 뒷문장도 유교 전문가들은 제사든 차례든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과 자손들의 화목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게 중심 문장이 될 확률이 99%예요. 네. 그래서 44번도 이제 풀 수 있어요.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예법은 유교의 본뜻을 살리지 못한 예법이 전해져 온 것이다. 유교 전문가들은 제사든 차례든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과 자손들의 화목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과 자손들의 화목이 중요하구나. 유교는. 그게 이제 이 글의 중심 문장이에요. 그리고 주제예요. 그 주제 읽어볼까요? 조상을 모시는 제사상 차림을 점차 간소화되고 있다. 유교 문화는 후손들에 의해 변화하고 있다. 명절에 제사를 드리는 전통은 예법에 맞게 유지되고 있다. 4번. 유교 예법에서 중요한 것은 정성을 다해 예를 갖추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마음이 중요하다. 유교 예법에서 중요한 것은 정성을 다해 예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4번 답이 됩니다. 네. 44번의 답은 4번, 45번의 답은 3번인데요. 물론 이게 지금 처음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안 읽으면 불안해요. 막 이렇게 하거나,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빈칸 문제랑 주제 문제는 꼭 다 읽지 않아도 풀 수 있어요. 자, 이거 조금 쉬운 문제예요. 빈칸 문제 먼저 볼게요. 감기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병이 걸렸을 때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땡땡땡땡 만든 것이다.
앞뒤 문장만 읽어볼까요? 병원의 규모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약값을 다르게 하는 제도가 생겼다. 같은 약을 동네 의원에서 받은 처방적으로 사게 되면 약값이 더 적게 나온다. 가벼운 병원에 걸렸을 때 종합병원, 큰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돈을 더 내게 하는구나. 1번, 환자가 약값을 조금 더 내게. 자, 이게 제 학생이 중에 한 명이랑 같이 풀었는데 60회 토픽이었어요. 예, 60회 토픽이었는데 이게 수학 문제라서 자기는 수학이 너무 어렵대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 못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에 읽어볼게요. 무한대는 땡땡땡땡 후에도 한동안 개념이 정립되지 못했다. 그러나가 있네. 그 앞에 문장 읽어볼게요. 보통 수학에서는 개념이 먼저 정립되고 기호가 등장한다. 그러나 수가 커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무한대의 경우는 정반대이다. 무한대는 앞에 개념이 먼저 정립되고 기호가 등장했는데 무한대는 아니네. 그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빨리. 1, 2, 3, 4번 읽을 필요 없고. 무한대는 개념이 먼저 정립되고 기호가 등장하지 않았다. 그걸 밑에서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무한대는 기호가 만들어진 후에도 한동안 개념이 정립되지 못했다. 답 1번. 조금 어렵겠지만 토픽 6급 목표인 학생들은 이런 방법을 꼭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